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가공 실습을 맡게 된 M데이터 싱크 윤창근 연구원입니다.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본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용 교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니 교육 과정 학습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차입니다. 현재 목차는 이제 5장 자율주행 융합 센서 주행 데이터 라벨 저작 도구 소개입니다. 제5장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가공 실습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영상 라이다 데이터 가공을 위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영상 라이다 데이터 라벨링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라이다 데이터 라벨링 실습을 수행할 될 겁니다. 가공 저작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실습 개요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영상 라이더 센서의 가공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정의된 객체의 라벨링을 통한 데이터셋을 구축할 거고요. 자율주행 융합 센서는 원천 데이터의 폴더 구조와 포맷을 고려해 데이터셋을 불러올 겁니다. 영상 라이더 융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작 도구를 통한 정확도 높은 라벨링 수행이 가능할 것이며 완료된 라벨링 데이터의 제이슨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품질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작도구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최소 및 운영 체제인데요. 이제 윈도우 10과 CPU와 이제 GPU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20만원, 30만원대 저가용 이제 문서용 노트북에서 사용이 가능한 스펙이고요. 그 정도 스펙에도 충분히 툴이 돌아갈 겁니다. 영상 라이더 융합 데이터 가공 저작 도구 해당 홈페이지 AI 허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해서 교통 물류 데이터, 그 다음에 강건한 융합 센서, 객체 인식 자율주행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작 도구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가능합니다. 해당 저작 도구를 받으시면은 이런 MDS 라벨 툴 뷰어 버전 1.3.5 파일이 나올 겁니다. 이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서 폴더 내에 이제 럼미 배트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제 가공 저작 도구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작 도구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샘플 데이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셔서 아까 그 똑같은 페이지에서 샘플 데이터 이 부분을 받으시면은 똑같이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공 저작 도구와 샘플 데이터까지 알려드렸으니 이제 가공 저작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 프로젝트 생성, 로드 저장, 그다음에 출력이 가능하고요. 가공 저작 도구 왼쪽 위에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브라우저 패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모든 이미지 프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프레임을 이동할 수 있고요. 저작 도구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캔버스입니다. 실제 가공을 수행하는 작업 도구이고요. 가장 큰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라벨 패널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 클래스를 기입할 수 있는 저작 도구입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경우에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될 패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라벨 애트리뷰트 패널, 각 클래스의 속성을 기입할 수 있는 작업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래 라벨 인스턴스 패널, 현재 클래스에 존재하는 레이블링 리스트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아래 라벨 액션 패널이 있습니다. 삭제, 트래킹 진행 등 동작을 위해서 한 버튼입니다. 간단하게 저작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실작업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메인 메뉴 부분에 프로젝트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눌러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제 왼쪽과 같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임은 프로젝트 명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로케이션은 저장 경로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세 번째는 모드, 레이블링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2D와 3D 이 두 가지 모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라벨 컨피그가 있습니다.
가공 대상의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모드가 설정이 되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 정보, 위치 정보, JSON을 불러올 수 있고 시간 정보 같은 이 선택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제 굳이 넣지 않아도 프로젝트가 열리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셋 타입입니다. 이미지 및 라이다 등 데이터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모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타입이 저절로 지정이 될 겁니다. 또는 이제 사용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끝나게 되면은 밑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저작 도구가 열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D 바운딩 박스입니다. 이미지 데이터에 좌표를 찍어 바운딩 박스를 그려내는 모드입니다. 보통 이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데이터 셋 타입으로 이미지 하나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이미지 데이터 셋이 나오는데 이 이미지 데이터 셋 부분에 이미지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폴더를 선택하면 되고요. PNG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확대한 경우에 이동을 가능하거나 더블 클릭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박스를 그리거나 종료할 수도 있고요.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고요. 바운딩 박스 이동하거나 벌텍스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과 방향키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동을 가능하고요. 쉬프트 방향키로 이제 크기도 조절이 가능을 합니다. 쉬프트와 눈키로 이제 캔버스 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2D 바운딩 박스의 실제 가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오른쪽 위에 있던 라벨 패널에서 이제 카테고리와 클래스 속성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레이블링 대상의 왼쪽 상단 마우스 클릭으로 레이블링을 시작을 하며 레이블링 대상의 오른쪽 하단을 클릭하여 레이블링을 1차적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이블링 영역 세부 조정 및 이제 오른쪽 위에서 처음으로 설정했던 라벨 패널에서 다시 클래스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도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 작업을 했던 객체 밖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린 모드입니다. 3D 바운딩 박스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좌표를 찍어서 3D 큐보이드를 그려내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알려드릴 데이터 셋 타입 같은 경우에는 키티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키티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 더 키티 버전 벤처마크 스위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셋인데요. 이 자체 폴더를 이 킷 데이터 셋 부분에다가 바로 넣어주시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이제 이미지 앤 캘 앤 라이더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와 캘, 그 다음에 라이더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 이미지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미지 폴더, 아까와 동일하게 PNG 파일이 들어가게 되고요. 캘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위에랑 똑같이 파일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캘리브레이션 파일 폴더가 들어갑니다. 파일명은 이제 txt로 되고요. 라이더 데이터 셋 세 번째로 들어갔는데 파일명이 연속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진 라이더 폴더가 들어갑니다. 이 라이더 폴더 안에는 반드시 빈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셋 타입 같은 경우에는 6-way 카메라 앤 라이더인데요. 해당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미지 앤 캘 앤 라이더와 거의 유사한 점이 있지만 카메라 데이터 셋, 그 다음에 캘 데이터 셋 부분에 6종류의 폴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6종류가 반드시 정해진 이름의 폴더로 있어야 되는데요. 6종류로 이제 프론트, 라이트, 리어, 레프트, 스테레오 언더바 I, 스테레오 언더바 R 폴더가 반드시 있어야 이 6-way 카메라 앤 라이더 타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의 간단한 조작 방법입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폴리곤, 즉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될 객체를 수정할 수 있고요. 라벨링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고, 기즈모를 조작하여 바운딩 박스를 수정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드래그로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기즈모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드래그로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 있는 컨트롤 방향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휠로 캔버스에 있는 카메라의 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이제 3D 바운딩 박스, 실제 박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 위에 있던 라벨 패널에 카테고리, 클래스, 특성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작업을 진행해야 할 객체 뒷면으로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미지와 같이 한쪽 면만 움직이면서 객체 후면이 작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떼면 하나의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의 박스가 생성이 되고 이 박스가 이 객체의 전방을 향하여 박스를 만든 뒤에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와 같이 하나의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왼쪽 클릭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금 후면 작업이 없어 생략되고 그냥 하나의 박스가 생성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단하게 박스를 그렸으니까 이제 기즈모와 탑, 프론트, 사이드를 보고 차량 방향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나왔었던 이 기즈모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즈모란 이게 캔버스에서 바운딩 박스를 세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무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동인데요. 이제 밑에와 같이 화살표 축을 통하여 직접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직접적으로 가운데 있는 핑크 박스를 클릭하여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다른 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제 단축키 M을 눌러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 왼쪽 이제 영상인데요. 직접적으로 박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단축키 S를 눌러서 박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박스의 회전을 담당합니다. 단축키 R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즈모 및 이제 아까 탑, 프론트, 사이드를 사용하여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뒷부분인 탑, 프론트, 사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의 각별 방향에 대해서 박스를 세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탑입니다. 상단에서 박스를 작업하며 객체의 위치, 크기 조절 및 객체의 진행 방향을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지금과 같이 앞에 뾰족한 부분이 이제 진행 방향이고요.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이 크기를 조절하여 위치 및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프론트이고요. 전방에서 박스를 작업하며 객체의 위치 및 크기 조절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박스를 이동하고 옆에 있는 박스, 자그마한 박스들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입니다. 측면에서 박스를 작업하며 객체 위치의 및 크기 조절을 수정할 때 사용하고요. 아까 프론트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박스를 이동을 시킨 뒤에 각 조그마한 박스들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D와 마찬가지로 객체가 제외된 다른 이제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라벨링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종료가 되고 다른 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나 당장 작업이 종료를 시켜야 되는 경우에 프로젝트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메인 메뉴 왼쪽 위에 있던 그 부분에 프로젝트, 그 부분에 세이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로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프로젝트 안에 로드가 있습니다. 이 로드를 프로젝트 생성 당시에 지정했던 위치에 프로젝트 폴더를 설정하면은 이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출력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프로젝트 안에 export us에서 출력할 디렉토리를 지정하게 되고요. 이제 각 모드로 별로 이제 출력되는
내용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일단 저희가 강의를 했던 부분은 2D와 3D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2D 같은 경우에는 2D 제이슨이 나오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3D 제이슨과 2D 큐보이드 제이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 가공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작 도구가 현재 열린 상태고요. 이 저작 도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 작업할 저작 도구입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왼쪽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인 메뉴에서 프로젝트,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면 크리에이트 창이 뜨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름, 프로젝트 명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로케이션, 프로젝트 위치가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직접 편의상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을 하게 되면 편의상 처음에 지정할 경우에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폴더 하나 생성해서 이곳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될 모드는 일단 2D로 진행을 하겠고요. 라벨 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를 직접 설정하게 됐을 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설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뒤에 옵션이라고 붙은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데이터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리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드를 2D로 설정한 뒤에 데이터 셋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미지 데이터 셋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 셋에 직접 들어갈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아까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샘플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 주간, 맑음, 심도심, 데이터 안에 카메라 폴더, 그리고 프론트, 레프트, 리어, 라이트, 스테레오 I, 스테레오 R이 있습니다. 이 폴더 중 아무거나를 선택을 직접 해주시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직접 작업하게 될 2D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이제 생성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캔버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미지가 떠 있고 프레임 넘버가 있는 부분을 이제 이미지 브라우저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마우스 휠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방향키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으로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객체별 카테고리를 이제 클래스를 기입할 수 있는 이제 라벨 패널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어트리뷰트 패널,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토탈 넘버 오브 박스인데요. 아까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박스 수가, 전체 박스 수가 나타나는 패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정할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라벨 인스턴스입니다. 작업을 할 경우에 이제 작업된 객체들이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 레이어 삭제 등 동작을 위한 버튼이 있는 라벨 액션 패널입니다. 이제 실제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컨트롤과 마우스 휠로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고요. 참고로 확대를 할 때 마우스 위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작업으로 오른쪽에 있는 라벨 패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차량을 작업하기 앞서 vehicle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 car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 위, 객체에 해당되는 객체의 왼쪽 위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객체의 오른쪽 하단을 클릭을 해주시면 하나의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뒤로 확대를 해주시고 각 꼭지점별로 이제 클릭이 가능합니다. 이 꼭지점으로 객체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라벨 패널에서 해당 클래스를 다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라벨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라벨 어트리뷰트 패널을 통해서 이 객체에 대해서 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객체가 해당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해당 객체의 작업이 하나가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 차량도 좌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을 클릭을 해서 하나 작업물이 완료가 되고 조금씩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버튼을 통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면 프로젝트 세이브라는 명령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2D 작업물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작업물은 3D입니다. 3D도 원하시는 이름, 그 다음에 원하시는 로케이션 지정해 주신 다음에 모드를 3D로 지정을 하시면 데이터셋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해볼 거는 일단 이미지 and cal and 라이더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운받았던 샘플 데이터 기준으로 원천 데이터 들어가셔서 이 카메라 폴더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폴더 안에 원하시는 방향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cal 데이터 셋의 경우에는 방금 설정했던 폴더에 cal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더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정했던 그 폴더에서 라이더 폴더, 그 다음 프론트 레프트, 프론트 라이트, 루프, 토탈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프를 먼저 넣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D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일단 3D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패널 마우스 휠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클릭으로 원하는 프레임 이동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있는 중앙점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일단 설명을 다시 드렸고요. 일단 3D 예시를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먼저 예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라벨 패널 비클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라이다가 차량으로 일단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를 선택을 한 다음 클릭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쭉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면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면을 이 객체의 후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먼저 두시고 마우스를 떼면 박스가 크게 생성이 하나 될 겁니다. 최대한 덮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을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박스가 간단하게 생성이 되는데요. 박스가 생성이 된 이후에 이제 수정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위에 탑, 프런트, 사이드 뷰가 있습니다. 이 뷰를 통해서 일단 수정을 진행할 거고요. 실제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정 방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휠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확대 및 축소 그리고 드래그가 이동한 뒤에 옆에 있는 사이드, 프론트, 탑뷰로 마우스를 이동하게 될 경우 다시
원래의 이제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를 클릭하고 이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 앞에 뾰족한 부분을 클릭을 해서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해당 객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 왼쪽부터 작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박스를 일단 이동을 시킨 뒤에 이 자그마한 박스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일단 탑뷰를 먼저 간단하게 수정을 한 뒤에 프론트 뷰로 이동을 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뷰로 다시 미세 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하나의 객체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 제외된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고 해당 객체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객체 하나를 완료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라벨 인스턴스의 리스트 형식으로 카 0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미지가 방금 작업된 객체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오는데 살짝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을 작업했으니까 박스를 이제 버스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객체 후면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다가 면을 하나 만들고 클릭을 하면 박스가 앞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시 클릭을 하면은 완료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뷰 먼저 수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 앞에 뾰족한 부분으로 객체 진행 방향을 선택을 하시고 박스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간단히 이동한 뒤에 조그마한 박스로 실제 객체의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프론트 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사이드 뷰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이 하나의 객체가 완료가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큐보이드 형태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작업했던 버스를 큐보이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캔버스에서 작업했던 게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맞지만 작업했던 그대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짝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약간의 참고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로 이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이 정도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이미지는 앞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객체인지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자 판단으로 최대한 작업 방향 그리고 작업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레임에서 하나의 객체를 작업해보는 3D 예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가공 저작 도구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시연 통해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 또는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부분은 저희가 나눠드린 PPT 상에 맨 밑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질문 사항 같은 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상 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